방금 피지컬 있으면 사라졌다 갑자기. 아 여기 있구나. 자 966번 봅시다. 자 1보다 큰 자연수 전체 집합의 정의된 함수 fx가 자 fx가 뭐로 나오냐면은 x의 2025를 뭘로 나눈 나머지 x의 2024 빼기 x로 나눈 나머지 이걸 fx로 했었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뭘 구했어? f 몇? 2 f3 f10 자 이거 전부 합하시고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괜찮아? 자 하나씩 f2, f3, f4, f5에서 쭉쭉 해서 f10까지 구해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 자 얘를 한번 구해볼까? 자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야 얘들아. 괜찮니? 직접 나눠보자고. 자 x의 몇이야? 2025를 뭘로 나눌 거야? x의 2024 빼기 x 이렇게 x로 나눠볼까? 괜찮아? 그럼 여기 몇이야 얘들아? 못 써야 돼. 그렇지 x 그럼 여기 몇이야? x의 2025 빼기 x 제곱 빼시면 뭐 나와 여기? 여기서 이거 빼시면 x 제곱 남지 얘들아. 괜찮아? 자 몇 차씩 나왔어? 2024 식이라고 하나? 차수? 차수가 2024 차수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보다 차수 작아야 되는데 2차 나왔으면 이거 나머지 맞아 이거? 이거 나머지 맞잖아 얘들아. 얘보다 차수가 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x 제곱이니까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x가 x 제곱이 되겠네 이렇게. 괜찮아? 근데 f2부터 다 더했잖아. 그럼 얘 2의 제곱 4 3의 제곱 9 그 다음에 4의 제곱 16 땡땡땡에서 몇이야? 10의 제곱 100 이거 전부 다 합하면 돼요 얘들아. 괜찮죠 얘들아?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은 384인가? 이게 정답일 거예요 얘들아. 계산을 너희들 해보세요 얘들아. 계산하시면 384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우리 자 151 유형 6번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유형 6번까지는 질문할 거 있을까요 얘들아? 다들 괜찮아요? 자 그럼 오늘 진로 나갈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은 여러가지 함수에 대해서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뜻에 대해서 배웠었지 얘들아. 괜찮아? 원래 여러가지 함수에서 뭐가 있다고 했었냐면 1대1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2개에 대해서 설명했다 저번 시간에. 괜찮죠? 나머지 오늘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일단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자 f가 자 항등함수가 뭐냐면 왜 항이 자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 f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일단은 첫 번째 정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도 x라고 쓴 거야. 괜찮아? 정의역이랑 일단 공역이 똑같아야 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즉 모든 x.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대응에서 fx가 x가 돼야 돼.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해야 돼. 괜찮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항등 함수가 되는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항등 함수가 되고 싶어. 그럼 일단은 정의역이랑 공역 1, 2, 3, 4, 1, 2, 3, 4 일단 같아야 돼. 괜찮아? 그리고 다 어떻게 된다고? 다 자기 자신으로 되면 된다고. 즉 1은 1, 2는 2. 어이구 3으로 가버렸네. 2, 3, 4는 4. 이렇게 대응된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해볼게요. 자, 얘 그래프 어떻게 됐었어? 정의역 원소랑 그거에 대한 함수값 순서쌍이라고 했었지? 그래프는 얘들아. 그럼 몇 컴마 몇을 찍으면 되죠 얘들아? 몇 컴마 몇? 그렇지 1,1. 그럼 1,1 찍으면 어떻게 돼? 1,1 점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2 2,2 이렇게 되면 괜찮아 얘들아? 3 찍으면 3,4 4 찍으면 4,4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니? 자 근데 만약에 이 정의역이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해봐. 실수 전체라고 해봐. 그럼 실수 전체라고 하면은 1은 1, 2는 2, 3은 3 이렇게 쭉 해서 점들이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그려지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렇게 되지겠지 얘들아? 괜찮니? 그 그래프가 뭐가 될까? y는 x가 되지 않을까? 괜찮아? y는 x. 괜찮아?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4, 100 대입하면 100.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y는 x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괜찮아? 자, 참고. 자, 항등함수 그래프 이거 주황색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가로성금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지?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지 얘들아. 그럼 이거 무슨 함수야 얘들아? 그렇지, 1대1 함수죠 얘들아. 괜찮아? 그 다음에 내가 공역을 실수 전체로 생각하시면 이 치역도 실수 전체잖아 얘들아. 괜찮니? 그래서 얘는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괜찮니?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상수함수 배웁시다.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뭐냐면 함수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것도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 에 있는 원소 x, 소문체 x에 대해서 fx가 이 y 원소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괜찮아? 그러니까 즉 여기 x에다 뭘 대입하던 간에 뭐지? 공역의 원소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예를 들어서 자,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 원소 1, 2, 3, 4, 5 있고 여기 뭐 5, 6, 7, 8, 9, 10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의 값으로만 대응되는 거. 이렇게. 괜찮아? 모든 원소가 얘는 다 어디로 대응됐어 얘들아? 다 7로만 대응됐지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고? 상수함수가 된다. 모든 원소가 다 하나의 원소. 공역의 하나의 원소로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럼 얘도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얘 그래프 그리면 몇 컴마 몇을 찍으면 돼 얘들아? 1,7 찍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1,7 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아? 2,7 3,7 4,7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지 않을까 얘들아? 점 이렇게만 그려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정의역의 원소가 만약에 모든 실수라고 해봐 얘들아. 모든 실수. 괜찮아? 그럼 모든 원소가 다 어디로 대응될 거야? 다 7로만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럼 1,7도 있지만 2분의 1,7도 있고 0,7도 있고 엄청나게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점들을 무수히 많이 점을 찍으시면 어떻게 그려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y는 7
상수함수 이런 형태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괜찮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는 가로성금에 몇 점에서 만나? 엄청나게 무수히 많이 만나지 얘들아. 괜찮아? 이건 1대1이야 1대1 아니야. 1대1 아니잖아. 괜찮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아니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당연히 1대 함수도 아니겠죠 얘들아. 일반적으로라고 했어. 왜 일반적으로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 정의용 요소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정의용 요소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여기 1, 2, 3, 4 여기가 y인데 자 F1, 2, 3 이렇게 대응됐다고 해봐 얘들아. 괜찮아? 그럼 여기 정의역의 모든 요소가 이 1밖에 없지 얘들아. 근데 이 모든 요소가 아무튼 하나의 값으로 대응됐잖아. 그럼 얘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지 얘들아. 괜찮아? 근데 이 점을 찍으면 1, 3 점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 얘들아. 그럼 얘 가로성금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얘 1대1이야 얘들아. 괜찮아? 1대1이 안 되려면 2점 이상 만나야 되는데 얘는 한 점밖에 안 만나잖아. 왜 1대1 맞다고 얘들아. 상수함수이면서 1대1이야. 괜찮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상수함수면 무조건 1대1은 아니다.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얘들아. 1대1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었어? 그래프 그래서 일단은 가로로 그어서 2점 이상 만나는지 확인하는 거야 얘들아. 괜찮지? 일단 상수함수의 뜻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항등함수의 뜻.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자 1대1 함수라면 그래프 그래서 몇 점? 2점 이상 만나면 안 됐었지. 당연히 함수여야 된다고 했었어. 근데 1대1 함수의 정확한 뜻은 뭐였었냐면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 x2가 다르면 fx1이랑 fx2가 다르다. 이 빨간색 조건을 만족해야지 1대1 그래서 함수라고 했었지 얘들아.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 이거를 신경 써서 외워야 돼 얘들아. 이거 딱 나오면 이거 뭐지? 이렇게 당황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의 의미가 1대1이란 말이야 얘들아. 괜찮죠?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1대1 모임에서 함수이면서 뭐랑 같다? 공역과 지역이 같다. 괜찮죠? 자, 항등함수는 뭐라고 첫 번째? 정역이랑 공역이 같다. 두 번째, 정역에 속하는 모든 x. 모든 x에 대해서 정역, 모든 x가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야. 괜찮죠? 얘는 상수함수는 또 모든 x 정역 요소에 대해서 정의라고 쓸게요. fx가 다 하나니까 상수식 이렇게. 괜찮지? 한번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유형 7번을 하기 전에 유형 8번 먼저 하고 유형 7번을 다시 돌아갈게. 자 유형 8번에 한 2문제 정도 같이 풀어보고 너희들도 문제를 풀어봅시다. 좀 지우고. 자 989번 한번 볼까요 얘들아? 자 집합 x에서 x로의 세 함수 f, g, h는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얘들아. 괜찮아? 자 x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얘들아. 얘는 g 또 x에서 x로 가는 함수 얘는 h. 괜찮아?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렸어요 얘들아. 근데 f는 뭐라고 했어?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항등함수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상수함수다.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들 써볼게. 자 f-1이랑 g1이랑 h0이 모두 싸울이 같고 다음에 f-1이랑 f1을 더했더니 f빵이 됐다. 그럴 때 f1이랑 g-1이랑 h-1 이거 세 개 곱을 구하기로 해놨지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자 1대1 대응이니까 이 세 개 원소가 각각 하나씩 대응돼야 될 거야 얘들아. 괜찮아? 항등함수다. 항등이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니까
G-1은 마이너스 1, G0은 0, G1은 1 돼줄 거잖아. 이걸 일단 표시할 수 있겠죠, 얘들아? 괜찮아? 자,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 세 개 값이 다 모조리 하나에 대응될 건데 어디로 가는지 일단 모르겠어, 얘들아. 괜찮니? 근데 여기 조건을 봐봐. 자, F-1이랑 G1이랑 H0이랑 다 갖다 해주는데 G는 한근함수니까 G1이 몇이야, 얘들아? 그렇지, 1 되는 거지. 그럼 여기 1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아? 그럼 표시 F-1이니까 여기 주황색 여기 표시하고 일단 괜찮아? 그 다음에 H0이 1이라고 했었지, 얘들아? 근데 H는 무슨 함수를 했어, 얘들아? 상수지. 그럼 모든 함수가 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다 1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1, 얘도 1, 얘도 1. 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죠? 그러면 즉 G랑 H는 함수가 결정됐는데 F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0하고 1이 어디로 가는지 아직 모르겠어. 괜찮니? 그런데 이 두 개는 절대 1로는 못 가, 얘들아. 1대1 대응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건 써보자고. 자, F-랑 F1을 더했더니 F0인데 여기서 F-이 몇이요? 1이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거랑 이거 더해서 얘가 되고 싶어, 얘들아. 근데 얘랑 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잖아. 뭐랑 뭐야? 마이너스 1, 0이니까 0, 마이너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0 얘밖에 없지, 얘들아. 그럼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 얘들아. 끝났니? 오케이. 그러면 여기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F1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1, F0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들아? 이제 다 됐잖아. 이제 계산하면 정답. 자, F1은 몇이었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G-1은 마이너스 1이었고 H-1은 1이었으니까 3개 곱하면 정답이면 1이 정답이겠죠, 얘들아? 할만하죠, 얘들아? 자, 쌤 뒤에 똑같은 거 하나 풀어봅시다, 얘들아. 쌤 뒤에 너희들이 이거 해당되는 문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어딘지 몰라? 플러스 3수로? 뭐 무슨 풀어야지? 이거 풀렸잖아. 그렇죠. 얘 풀어야지, 빨리. 시간이 있지 않았어? 왠지 그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들려도 맞았지? 맞아? 교육시를 주겠네. G하고 F가 평소가 특징이고 H는 형태가 주제. 형태가 되게 저기를 좀 가면 2년 2, 3, 3 등등을 써야지 이렇게 화살표 표시하는 거.
자, 안 되면 또 질문하시고. 자, 990번 볼게, 얘들아. 990번. 자, X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집합 A, B, C. 자, 집합 X의 원소는 소문자 A, B, C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있는데, 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있는데, 자, fx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가 1, 3x 빼기 8, 여기가 x제곱 빼기 8x 플러스 14. 자, 지금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거 여기는 뭐야, 얘들아? 여기 A, B, C가 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A, B, C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A, B, C 중에 하나가 만약에 2보다 작으면, 괜찮아? 2보다 작으면 그때 함수값이 몇이 나온다는 뜻이야? A, 1이 나온다는 뜻이겠지, 얘들아? 만약에 여기 수들 중에서 이 범위에 만족하는 어떤 원수가 있다면, 거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잖아, 함수값은. 괜찮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6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대입했을 때 이거의 값이 나온다는 뜻이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자,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집합의 원소 A, B, C를 했으니까 이 세 개 원소는 집합, 우리 정의, 원소의 그 정의에서 얘네 원소들은 다 다른 거지, 일단은. 똑같은 원소는 반복해서 쓰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여기서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더 큰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얘들아. C가 제일 크다고 해봐. 뭐 A가 제일 크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볼게. 당연히 다른 수니까 순서가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 대소관계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봐봐. 여기서 A가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만약에 A 원소가 뭐랄까? 자, 여기에 들어간다니까? 6보다 커났다고 해봐, 얘들아. 그럼 A가 6보다 커났으면 B, C도 다 어디에 6보다 뭐야? 다 크거나 같지,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대입해볼게. 항등함수의 뜻이 뭐였었어? 다 자기 자신으로 대응된다고 했었잖아, 얘들아. 그럼 A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아까는 항등함수의 뜻이 1 대입하면 1, 2 대입하면 2, 3 대입하면 3 나온다면서, 얘들아. 그러면 일단 A가 여기에 만족하는 이 범위에 만족한다면 A를 대입해봐. 그럼 A제곱 빼기 8A 플러스 14는 뭐랑 같아야 돼? A랑 같아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넘겨. 그럼 뭐야? A제곱 빼기 9A 플러스 14는 0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괜찮니?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하면 2, 7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그럼 A가 뭐뭐 나와? 2랑 7 되겠죠, 얘들아? 근데 A의 범위는 뭐 이상이었어, 아까 전에? 6 이상이잖아, 얘들아? 그럼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어, A 값이? 7밖에 없겠니, 얘들아?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마찬가지로 A가 6보다 커 같아. 그럼 B, C도 다 6보다 커 놨지, 얘들아? 그럼 B도 여기다 대입해봐. 그럼 B제곱 빼기 8B 플러스 14가 또 B랑 같으니까 B 값도 뭐 나와? 2랑 7 나오겠지, 얘들아? 그럼 B 값 될 수 있는 건 또 몇이야? 7. 그럼 얘도 7이고 얘도 7이고 다 얘도 7이네. 모순이지, 얘들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다시. 일단은 A, B, C는 다 서로 다른 세수인데 괜찮아? 항등이 되려면 자기 자신으로 대응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 A, B, C가 어디 범위에 속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들아. 괜찮아? 근데 만약에 A 값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면, 여기 있다면 A 값은 뭐가 나왔어? 7 나왔지, 얘들아? 괜찮아? 같은 방법으로 B도 똑같이 대입하면 B도 7, C도 7이니까 모순이라고,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A, B, C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방법으로 그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다고 하시면, 여기 대입하시면 3A 빼기 8이면 뭐 나와야 돼? A 대입했으니까 또 A가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만족한 A값 몇 나와? 4 되는 거 맞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A값 4인 거? 그럼 만약에 B도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똑같이 B값 몇 나와 또? 4 되니까 또 안 되지. 같은 수가 되면 안 되니까, 얘들아. 괜찮니? 또 마찬가지로 A가 여기 범위에 있다고 해봐. 그러면 뭐 나와야 돼? A 범위 여기 뭐 나와야 돼? 함수가 무조건 몇 수로 나와? 1 나오지, 얘들아. 그럼 A가 A를 대입했던 1이래. 근데 A 값도 몇이어야 돼? 항등이어야 되는 거니까 1이어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같은 방법 BC도 BC가 여기 범위에 있다면 BC도 다 몇이야? 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 얘가 항등이 되려면 아하 A, B, C가 각각
범위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 왜? 아까 말한 대로 한 범위 안에 같은 값이 있다면 이 두 개의 값이 모일 수밖에 없어. 같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모순이 생긴다고, 얘들아. 괜찮니? 그래서 A, B, C가 각 범위 안에 하나씩 있을 수밖에 없겠네.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A 값은 몇 나와야 돼? 1 돼야 되고, 여기는 B 대입했을 때 B니까 3B 빼기 8이 B. 그래서 여기서는 B 값이 4가 돼야 되고, 여기는 C제곱 빼기 80 플러스 14가 C니까 아까 C값 7 나왔었니? 괜찮아? 그래서 A, B, C 다 넣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 다 더하라고 했잖아. 다 더하면 몇이야? 정답은 12. 얘가 정답이겠다. 나머지는 너희 쌤비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우리 유형 7번 볼게요, 얘들아. 유형 7번 풀어봅시다. 진도가 너무 느려서 어떻게든 빨리빨리 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빨간색으로 1대1 대응이 될 조건이라고 썼었지, 얘들아? 괜찮아? 자, 1대1 대응이 될 조건. 자, 정리 좀 해줄게. 여기 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죠. 두 번째는 정의역이 유한집합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적어볼게. 자, 유한집합인 경우는 너무 쉬워요, 얘들아. 여기 좀 봐봐. 자, 여기가 X, 여기가 Y인데, 자, F. 자, F가 만약에 1대1이라고 해봅시다. 괜찮아?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뭐라고 했었어? 일단, 여기에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여기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뭐였었지?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1, 2, 3, 4야. 그럼 여기가 5, 6, 7 이렇게 원소가 3개만 써있으면 어떻게 대응돼도 무조건 1대1 대응이 안 돼, 얘들아. 맞잖아.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써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에 두 개가 무조건 같은 걸로 대응되는 값이 무조건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무슨 말이 됐어요? 그럼 여기 5, 6, 7, 8이라고 써볼까? 그럼 만약에 내가 1은 6으로 가고 2는 7로 가고 3은 5로 간다, 얘들아. 문제에서 F4가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봤어, 얘들아. 너무 쉽죠, 얘들아?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F4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들아. 그렇지, 8로 바꾸고 가죠, 얘들아. 그래서 F4는 8. 얘는 쉽죠, 얘들아?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무한집합인 경우. 자, 이 경우가 중요합니다, 얘들아. 자, F4가 무한집합인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자, 정의역 X가 예를 들어서 X가 X는 A부터 B까지 나가시고, 자, 공역 Y는 C부터 D까지. 자, 이렇게 내가 한번 써볼게, 얘들아. 괜찮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들,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실수들. 얘가 정역, 얘가 공역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근데 Y는 fx가 있는데 f가 1대1 대응이 된대,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럴 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세요. 그래프 개형을 그려, 얘들아. 그래서 가로선 확인하면 돼요, 얘들아. 가로선 확인. 자, 가로선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슨 함수인 거 확인하는 거야, 얘들아? 얘가 1대1인지 확인하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1대1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로선 것은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얘들아. 가로선 것을 또 확인하시고. 자, 두 번째. 자, 정의역 부분이 다 채워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는 문제 예를 들어 설명할 거야. 자, 세 번째는 공역 부분이
다 채워져야 돼. 이 다 채워진다는 말은 좀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정역 부분이 다 채워진다는 말은 이거는 함수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얘는 공역이 시역이랑 같은지 확인할 때 공역 부분이 다 채워진다고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얘를 써왔는데 얘를 안 하고 셋으로 풀어줄게. 너희들은 숙제 점이 좋잖아. 자, 거기 너무 중요해서 내가 별표도 쳤고, 여기는 982번부터 985번까지 4개 다 풀어줄게요, 얘들아. 4개 다 풀어줄게. 너무 중요해서.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거기 982번 보세요, 얘들아. 그 다음 너희들이 푸는 거는 한 2개 정도만 연습시키면 될 것 같은데. 자, 집합 x가 있는데 얘가 소문자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자, 이거 정역이고, 자, 공역은 y는 1부터 13까지. 자, 이렇게 돼 있게 얘들아. 괜찮아요? 자, 그런데 fx가 ax 플러스 b 단 a는 0보다 클 때 얘가 1대1이래. 1대1 대응이래. 그럴 때 a랑 b를 구해서 더하시고. 자, 이렇게 나왔죠,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럼 일단은, 자, 얘가 1대1인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나는 뭐였어? 그래프를 그려서 가로선 그어서 확인하자고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표시할 거냐면 정역이랑 공역부터 표시할 거야. 자, 정역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마이너스 3부터 y는 x는 3까지. 자, 지금 여기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얘들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공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승차 여기 봐야지. 뭐부터 몇 가지? 1부터 13까지, 얘들아. 그럼 y는 1부터 y는 13까지. 그러면 그래프가 또 1부터 13까지. 여기 범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얘들아. 이 사각형 안에서만 그려져야 돼.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 그릴 거야, 얘들아. 직선. 괜찮지? 근데 기울기가 뭐였어? 0보다 크다고 했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이런 형태로 그려주면 기울기 양수니까, 얘들아. 만약에 a 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없으면 이 직선의 그래프가 이 a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다 달라지지, 얘들아. 괜찮아? 그래서 3개로 나눠서 그려야 돼.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0일 때. 괜찮니?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a가 0보다 크다고 나왔어.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자, 만약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해볼게,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일단 가로선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지, 얘들아. 그럼 일단은 이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해, 얘들아. 괜찮아? 근데 두 번째, 뭐라 하면 정인각 부분이 다 채워져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시면 지금 그림이 정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3까지지,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공역은 1부터 13까지인데 여기 점의 좌표가 여기 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볼게요, 얘들아. 여기 점의 좌표 마이너스 3,0이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정역 원소가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여기 공역이 어디에 대응돼야 돼? 0에 대응돼야 되지, 얘들아. 근데 공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공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13까지, 얘들아. 그럼 0은 1부터 13까지 0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화살표를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안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즉 이 모든 이 주황색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 즉 이 정역 부분이 다 채워져야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괜찮아요? 무조건 이 마이너스 3 사이가 다 여기 1하고 13 사이에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그림을 더 자세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는 뜻이야? 이런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지, 얘들아.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 모든 점들이 다 여기 범위 안에 있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되면 1대1이면서 함수도 맞아, 얘들아. 괜찮니? 그런데 뭐라고 했어? 맨 마디 세 번째, 공역 부분도 다 채워야 된다는 뜻이지,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시면 얘는 가로등 그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고 일단 마이너스 3이랑 3 사이에서 다 여기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도 맞는데, 괜찮니, 얘들아? 공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어? 1부터 10까지지, 얘들아. 근데 치역의 범위는 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 달라? 다르죠, 얘들아. 그럼 뭐가 안 돼?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즉 공역과 치역도 같아지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정확하게 이 직사각형 안에 완전하게 뭐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어디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 여기 점이랑 이 점을 지나서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그림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3, 3, 여기는 y는 1, y는 13.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점 지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점 마이너스 3,1, 거기는 3,13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괜찮죠? 그럼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1이고 3 대입했을 때는 13이니까 열림하면 되겠니 얘들아? 괜찮아? 그럼 더하시면 2b는 몇이야? 14니까 b는 7 7 대만 넘기고 a 값은 2 되는 거니 얘들아? 그럼 a 값, b 값 두 개 다 나와. 괜찮아요 얘들아? 그래서 정답은 뭐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얘가 정답이에요. 됐어요? 자 일단은 얘 좀 정리 좀 해볼게. 5분쯤 되지 않을까? 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좀 더 이상 풀어볼게요.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얘들아. 안 쓰는 분들은 여기 뭐 찍어놓은 다음에 말을 쓰던 거 하세요. 자 우리 983번 봅시다 얘들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할게. 자 fx는 자 어떻게 나오게 있어 얘들아. 일단은 fx는 실수자체도 정의된 함수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클 때는 얘를 그리고 2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리라고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 자 그러면 2보다 크거나 클 때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럼 2대2 되고 일단 2대2만 몇 컴마 몇 지나는 거야 얘들아? 2,6 지나는 거니 얘들아? 그럼 2,6을 찍으세요. 자 여기 x는 2라고 썼어. 여기 점점점점으로 했어 여기. 자 여기 2,0이고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4 기울기에 1이 있어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또 직선을 그려준다 얘들아. 직선. 자 그러면 얘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2잖아 얘들아. 기울기 2잖아.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이 빨간색 직선보다 뭐야 돼? 더 가파르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2보다 작을 때 얘가 그려진다고 했었는데 2를 대입했을 때 값이 몇이냐면 2,4 플러스 a여서 y좌표가 정확히 어딘지를 못 찍겠어. 괜찮아?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 4 플러스 a가 6보다 더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괜찮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여기 구멍뻥 왠지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형태는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얘들아. 괜찮아요 얘들아? 괜찮죠? 나의 막대기 없네.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렸다 해봐. 그러면 이 가로선 거서 일단 1대1 대응하려면 1대1 함수 즉 이 조건 만족해야 되잖아. 첫 번째 조건. 괜찮아? 그럼 가로선 그으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다 한 점에서 만나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되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니까 이만 그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이 y좌표를 조절해야 될 것 같아. 6보다 절대 클 수가 없지 얘들아. 그럼 만약에 6보다 작다고 해봐. 그럼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리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아? 그러면 선을 그려볼게. 그럼 무조건 가로선 그으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다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잖아 얘들아. 2점에서 만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얘들아? 괜찮지? 자 그리고 정의역 부분이 다 채워야 된다고 했었는데 정의역이 모든 실수니까 얘 모든 실수의 그래프가 다 그려졌잖아 얘들아.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만족. 세 번째 뭐였어? 공역과 시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지 얘들아. 괜찮아요? 공역 부분 다 채워야 되는데 자 지금 그림에서 문제에서 983번은 얘들아 지금 공역이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됐잖아 얘들아. 그러면 공역을 뭘로 잡자고 했어 저번 시간에? 그렇지 모든 실수로 잡자 했었지? 그럼 시역도 모든 실수가 돼야 돼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모든 실수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건 나타나는데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은 표현이 안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요? 그럼 얘가 치역이 공역이랑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즉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 아하 어떻게 그려질 수가 없겠다. 이 주황색 그림이 여기 6인 지점을 지나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요? 그러면 즉 여기 2대 있을 때 값, 이 값이 몇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6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그럼 정답 A값 몇이라는 거야? A값은 2. 얘가 정답이겠죠. 괜찮아? 지금 안 되는 이유들 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설명했어. 괜찮니? 자 그 다음에 984번 볼게 얘들아. 984번 여기 지워도 되니? 자 x는 a보다 큰 것 같고 y는 b보다 큰 것 같은데 다음 함수가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들아.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정의역이랑 공역 표시할 거야. 자 x는 a보다 큰 것 같다니까 x는 a 그리고 이 오른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맞죠 얘들아? 괜찮지? 그 다음에 치역은 나 공역은 y는 b 이상. 그럼 y는 b 이렇게 그리고 b 이상이니까 이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즉 여기 부분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야 얘들아. 괜찮죠? 자 그런데 뭐가 그려져야 돼 얘들아? 여기 이참수가 그려지는 거지 얘들아? 그럼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얘 그래프 여기다가 이쁘게 야 그리시면 여기 대칭축이 x는 b. 자 이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생각해보자. 자 근데 지금 A 정역이 A 이상이라 했으니까 A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얘들아. 만약에 A의 위치가 2보다 이렇게 작은 쪽에 A가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그럼 A보다 큰 같은 거니까 그래프 모양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들아. 그럼 이 모양이 여기 범위 안에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얘들아.
괜찮아요? 아 일단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렇게 됐어. 돼 안 돼? 일단 절대 안 되지. 왜냐면 이 모든 빨간색이 이 내가 색칠한 하얀색 색칠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에 있다면 함수가 안 되는 거지 얘들아. 왜냐면 여기 있는 값들은 점을 못 찍으니까 여기 범위에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점이. 괜찮아? 그러면 이 빨간색이 다 어디 있어야 된다고? 일단 이 범위에 속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일단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괜찮아? 그럼 일단 함수는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로 섞어서 몇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겨? 2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지 얘들아. 그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아하. 그러면 즉 A 위치가 절대로 2보다 작을 수는 없겠네 얘들아. 괜찮아? 그럼 A 위치가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얘들아. 2보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형태. 즉 이런 모양의 형태 그래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야지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단점에서 만나겠지 얘들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즉 이 첫 번째, 아이고 다시 해보겠네. 첫 번째 조건 만족하려면 일단 A 값의 범위는 뭐여야 돼?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첫 번째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얘들아. A가 2여도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얘들아. 이해됐나요 얘들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이쁘게 여기 지우고 A는 2 이상 이렇게 했다 얘들아.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해볼게요 얘들아. 자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얘들아? 괜찮아? 그럼 1대 함수는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공역의 범위는 몇 이상이었어? B 이상이잖아 얘들아. 근데 치역의 범위는 뭐야? 여기 이상이잖아 얘들아.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달라? 다르지 얘들아.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다? 여기 교차되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AD만 B니까 여기다 AD 됐을 때 그러면 즉 B는 두 번째 조건 B는 여기다 AD 해봐서 A제곱 빼기 4A 빼기 1 얘랑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랬잖아. 그러면 B가 얘니까 B자리 여기다 대입하면 A 빼기 A제곱 마이너스 4A 빼기 2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1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지? 이거의 무슨 값 구하는 거랑 똑같아. 최대값 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 몇 차함수의 최대값이랑 똑같아 얘들아. 2차함수 최대값 물어보는 거죠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 그래프 그리시면 최고점 옹수니까 위로 블록이고 여기 대칭 축구하면 A는 2분의 5인데 A의 범위가 어디 상에 있었어 얘들아? 면상? 2상이었었지? 그럼 2가 어디에 있어? 2분의 5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시고 이 주황색 그래프 내에서 최대값 구하면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언제 최대야 A가? 2분의 5에서 최대가 되겠죠 얘들아? 괜찮아요? 여기다가 2분의 5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 나올 거예요 얘들아. 괜찮지? 계산은 내가 안 할게요 얘들아. 계산하시면 정답은 4분의 20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985번 봅시다 얘들아. 자, 함수 fx가 a 절대값 x-3 자, 2x 빼기 1 자가 뭐래서 1대 1 대응을 해. 괜찮죠? 그럴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는 게 낫다 얘들아. 괜찮죠? 그럼 해볼게요. 자,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지 얘들아. 자,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들을 아직 배우지 않는데 할 수 있어 얘들아. 자, 우리 절대값 그래프가 된 거, 이 절대값 때문에 바로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 얘들아. 그 뭐 하면 된다? 절대값을 풀면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자, fx는 절대값을 푼다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즉 x가 3보다 크거나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 얘들아. 괜찮니? 자, 그럼 3보다 크거나 때면 얘 뭘로 나와? 부호가 x 양수지 얘들아. 양수니까 a x 빼기 3 플러스 2x 빼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지? 자, 3보다 작을 때는 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가로 a 이렇게 하시고 x 마이너스 a 3 플러스 2x 빼기 1 되겠다. 괜찮아? 자, 3보다 클 때는 얘 그리시고 3보다 작을 때 얘 그릴 거야 얘들아. 근데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잖아. 그럼 뭐가 그려져?
직선이 그려지겠지? 얘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는 표준형 y는 mx 플러스 n 형태로 만들 거야 얘들아.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x 앞에 있는 개수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a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괜찮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아 얘들아? 괜찮지? 그러면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x는 3이야 얘들아. 자 x는 3을 기준으로 해서 3보다 클 때는 위에 이 주황색 그래프가 그려지고 3보다 작을 때는 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부터 그려볼게. 자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 3을 대입해봐. 3 대입해봐. 왜냐면 경계가 3이니까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한번 보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3 대입하면 얘는 3, 3 대입하면 몇이야? 여기다가 3 대입해봐. 3 대입하면 여기 사라지고 3 대입하시면 여기 몇이죠? 5 되는 거 맞아요 얘들아? 괜찮지? 여기도 3 대입하시면 여기 사라지고 3 대입하면 5 그럼 어디 점을 지나? 3,5를 지나겠죠 얘들아? 괜찮니?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그래프는 빨간색이 갈게. 이거 첫 번째는 빨간색 두 번째는 주황색. 자 그럼 봅시다. 자 3보다 크다을 때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이쪽에 그릴 거야 얘들아. 근데 3,5를 지난 직선인데 기울기가 뭐야? 미지수지 a 플러스 2지 얘들아. 그럼 이거의 부호가 뭔지 몰라. 그럼 양수는 어떻게 되줘야 돼?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얘들아. 괜찮아? 기울기가 0이면 예. 기울기가 없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얘들아. 괜찮죠? 만약에 여기서는 3보다 작을 때는 얘 주황색을 그릴 건데 또 미지수가 뭐야? 이 기울기가 미지수로 돼 있지 얘들아? 그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면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야 얘들아. 괜찮아요? 근데 얘가 뭐가 되고 싶댔어?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었지?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이 오른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고 여기 왼쪽에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진다고 생각을 해봐 얘들아. 괜찮아? 그럼 가로등급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지? 그럼 1대1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들아. 괜찮아?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한 점에서 만나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야 되겠지 얘들아. 괜찮아? 아니면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볼게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들아. 그럼 얘도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왼쪽에서 그래프가 내려가면 오른쪽에서 내려가고 만약에 왼쪽에서 올라가면 오른쪽에서 올라야 돼. 올라가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왜냐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즉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뭐야 돼 항상. 얘가 마이너스잖아. 얘도 기울기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 얘도 플러스잖아 얘들아. 그럼 기울기 부호가 서로 뭐야 돼? 같아야 되잖아. 얘가 기울기가 음수면 얘도 음수.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괜찮죠? 그럼 얘 부호가 서로 뭐야 된다고? 같아야지 1대1 대응이 된다고 얘들아. 괜찮아? 그럼 두 개 부호가 같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얘들아? 곱해서 두 개 곱한 게 0보다 A랑 B의 부호가 같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얘들아. 괜찮아? 그럼 얘가 곱한 게 0보다 모이면 돼. 크다는 말을 표현하면 돼 이렇게. 그럼 얘가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두 개 부호가 반대면 곱한 게보다 0보다 작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는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즉 얘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죠 얘들아. 괜찮지?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이쁘게 쓰시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하시면 얘고 부호 0보다 작고 얘 2차우등식 푸시면 A값 범위 정답 몇이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얘가 정답이겠다 얘들아. 10분 쉬었다 하자 얘들아. 10분 쉬었다 갈게요 얘들아.